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 내신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학년당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학교에 내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서초, 송파 학생들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가끔씩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한 번씩 수업 들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관악구라든지 강남 그 강동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가끔씩 제 수업을 들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내신의 스타일과 경향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내신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오픈하게 될 중학교 3학년 내신반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는 제가 가지는 수업의 특징들이고요.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가지는 가장 강한 강점들이라고 여기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이 하나씩들을 이제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에 남들은 보통 뭐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우리 아이도 쭉 그냥 선행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갈피가 잡히지 않으면 저는 고등 내신은 필히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로드맵을 이렇게 짜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을 운영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게 수학이 부드럽게 수능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 자체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3은 가장 좋은 빌드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목표의식하고요.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두 가지 명확히 인지하고 아이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될 포인트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단 어머님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게,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에 요구되는 능력치가 조금 달라요. 일단 아이들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보통 식 잘 쓰고 꼼꼼히 쓰고 예쁘게 이렇게 줄 맞춰서 잘 이렇게 써서 답까지 나오면 학생들 보통 칭찬하거든요. 아, 잘했다. 근데 이제 고등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 잘 쓰는 건 디폴트고요. 거기에 앞서서 추가로 요구되는 능력치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관찰력, 상상, 추론, 직관, 이쪽 특히나 이 직관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뒤에 나가는 쇼컷풀이와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컷이란 게 그냥 별도의 이상한 공식들을 암기해서 대입해서 푸는 게 이게 쇼컷이 아니고요. 이 쇼컷이란 것은 개념을 가장 깊고 원리적으로 잘 이해했을 때 시험장에서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풀이에요. 지금 제가 입반 테스트지 학생들 몇몇 푼 것들 쭉 받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2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장에서 쉬운 문제는 맞춰요. 그게 그냥 식 쓰면 풀리는 문제들이고요. 그 뒤에 나온 한 8문제에서 9문제, 각 과목당 15문제 중에 한 8문제 되는 문제들은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시간 내에 압박 속에서 가볍게 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시험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문제들은 보통 한 수능 문제로 봤을 때 28번, 29번.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제가 스카이반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도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그 원리 차이를 갭을 메우는 게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개념을 깊고 원리적으로 잘 이해한다가 무엇인지 먼저 학생들이 조금씩 경험을 해야 되고, 이 쇼커풀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사가 소개하는 것. 사실 제가 내신을 담당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50분에 많으면 26문제까지 풀어내야 되는 시험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원리적으로 꼼꼼히 썼을 때 고득점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내신 잘 받게 해야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가장 원리적으로 깊게 파고들었을 때 짤막한 풀이 위주로 갈 수 있는 수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것들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완벽하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12월까지 완성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근데 조금씩 그것들을 맛보기로 맛보면서 중등에서 고등이 요구되는 능력치로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곧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뒤에 나오는 제 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학생 진학할 학교나 대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계시다면 꼭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과 과정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보셔야 됩니다. 2학년 때 보통 1학기에 탐구 과목 3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뭐 예를 들어 이과생들은 과탐을 3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학기 이수제로 바뀌다 보니까 원래는 지금 학년들은 1년 내내 하던 거를 이제 한 학기 내에 다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으로 들어갔을 때 수학 과목이 2개로 늘어나죠. 이 동네는 영동과 휘문이 2학년 1학기에 확통을 하고 2학년 2학기에 그 기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1학기에 기하를 하거나 2학기에 기하를 하고요. 서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문고등학교, 서문여고, 동덕여고가 영동, 휘문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외의 학교들은 전부 다 기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머지 그 확통이랑 미적분 2는 3학년으로 넘기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짜야 될지 대강의 감이 오실 겁니다. 그때 2학년의 학습량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중3 단계에서 대수나 미적분을 어느 정도 깊이로 해둬야 2학년 때 내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완벽한 경지로 이르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대수 미적이 잘 안 돼 있으면 뭐 과탐도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때 2학년에 나오는 그 학습량을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수학 내신의 본질이 수학 실력.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학생들 수학 실력이 좋지 어느 정도 경지로 중3 때 잘 끌어올리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약간 어떻게든 비비려고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학습 방향을 잡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풀이법 암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됐을 때 이 수학 내신의 효과는 다른 과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수학 내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교재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이제 학교 부교재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부교재 한 달 전에 공부하는데 이걸 한 달 내도록 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짧으면 이틀 안에 다 해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 이미 앞에서 1, 2, 3월 동안 그것들을 다 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숙련도만 높이면 되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좀 균형 잡힌 내신 대비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0% 안쪽에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갭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수학 과목을 잘 잡아둔 학생은 3월까지는 수학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부터 4월부터는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면 수학 공부량을 줄여도 1등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틀을 봤을 때 지금 중학교 3학년은 목표 틀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일단 고등 수학에 걸맞는 사고 연습을 어느 정도 지금 슬슬 맛보기로 보셔야 되고 제가 하이퍼반 운영을 하면서 제 풀이는 전부 다 5줄 이하로 풀 수 있고 특히나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고등 수학에 걸맞는 수학적 사고력을 올린다라는 걸 목표하에서 그 재료는 대수와 시험 과목이 아닌 대수와 미적분 이거는 이제 2학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표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3개년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반에 맞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입반 테스트 쭉 받아보면서 지금 학생들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과 고등의 그 경계선에서 벽을 느끼는 학생들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대부분 성실하게 쭉 누군가 해주는 걸 따라갔지만 어떤 모종의 벽이 막힌 학생들은 타고난 수학감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실한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학감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개념이 있어. 이 개념에 맞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출제 요소라고 거기에 맞춰서 연계되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문제들이 이 출제 요소와 함께 같이 묶일 수 있는 문제니까
사실 너의 눈에는 달라 보이는 문제지만 이 출제 요소에 맞춘 최적화된 접근법을 너가 시도를 해봤을 때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1대1 대응을 시켜주는 모습을 학생들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처음에 시켜줘야 돼요. 이게 중3 아이들이 지금 처음에 해야 되는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올려주다가 이제 시험 한 3월부터는 이제 개념 간의 1대1 대응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한 문제가 이제 고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이 융합된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배웠던 이 출제 요소에 대한 최적화된 접근법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조립을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학감이 있는데 루틴이 무너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빈 구멍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구멍을 빈틈없이 하나씩 메워가면서 수업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이 좀 느린 학생들은 선행을 좀 땡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2학년까지 내다본 학습 커리큘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는 커리큘럼이고요. 브로셔에도 제가 기재를 해뒀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12월까지는 여기까지로 갈 거예요. 지금 이 세 칸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이제 대수 실력 심화로 시작을 할 거고 이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통수학 1, 2 학습 유지 프로그램에서 클리닉을 하나 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수와 미적분 선행을 하겠지만 공통수학 1, 2에 대한 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시간에 우리가 공통수학 1, 2를 한 세트씩 푸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것들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연말까지 쭉 지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부터는 공통수학 내신 대비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0월에는 미적분 원 개념 실력. 지금 보니까 미적분 원이 기틀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도 많고 혹은 미분법까지는 아이들이 어찌고 보면 비벼볼 만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 4차 함수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세련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멍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이들이 미적분 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탄탄히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11월, 12월에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시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미적분 원에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커리큘럼입니다. 동시에 이제 확통 또 별도로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1학년 커리큘럼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수 미적분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중3 마지막 기간에는 대수와 미적분 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밑에는 기하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기하를 하는데 기하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수나 미적분에 비해서 기하의 그 볼륨이 적기 때문에 지금 기하는 요즘 학생들 이렇게 해요. 1학년 여름방학에 보통 원래 지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수학 하를 하고 대수를 선행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대치동이 대부분.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씩 바뀔 것 같고 저는 내년부터 공통수학 2랑 기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를 이제 2학년 내신에 해야 되고 왜냐면 여름방학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3주 내에 대수를 다 하는 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 작년부터 대수 특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열하고 삼각함수만 하거든요. 지수로고는 이제 1월로 넘겨도 충분해서 삼각함수랑 수열의 킬링 문항들을 이제 점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하로 바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짧기 때문에 대수를 선택하거나 기하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행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학년에 대한 커리큘럼이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거는 이제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수, 기하, 미적분원
그다음에 확통까지 해주는데 이거는 학교별로 유기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기하를 할 수도 있고 확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보시면 그리고 무슨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도 한번 쭉 옆에 써놨으니까 한번 상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전개념의 커리큘럼 틀을 먼저 가지고 나서 제가 쭉 선행 구조를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여기까지 안목을 두고 설정한 커리큘럼들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저는 절대로 딱 정해진 회차 틀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해왔고 갑자기 이거는 다음에 할까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계획표로 짜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개념서고요. 심화 개념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원리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설명이고요. 수업에서도 이거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풀이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깔끔하게 풀리네. 지금 보면 이제 쭉 한번 거기도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유무리 함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될 대수 파트의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 이제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정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제 등차 수열의 합식을 보면 2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원점을 통과하는 2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정수격자를 찍어서 분석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세련되게 짧은 방식으로 문제풀이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를 원리적으로 깊게 다루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학생들이 정말 잘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교재에 나오는 과제장과 함께 수업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 구성은 유형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출제 요소, 즉 원의 외부의 점에서 근 두 개의 접선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앞에 개념서에서도 상세히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 문제들은 아이들 눈엔 다 달라 보이지만 다 이선 하나로 출발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문제의 첫 출발을 잡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뭐 문제들이 다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묶어서 엮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들의 그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가능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커리큘럼 컨텐츠 교재 시리즈고요.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건 개념 실력 단계에서 쓰는 교재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틀을 오개념 없이 꼼꼼하게 다루는 그리고 흔히 나오는 유형들을 놓치지 않고 점검하는 첫 단계의 교재고요. 이게 이제 실력 심화 단계에서 쓰는 교재입니다. 방금도 봤다시피 내신 단계에서 실전적으로 쓰이는 모든 출제 요소와 접근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고요. 그래서 그때 목표는 실전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실제로 많이 나오는 EBS 교육청 평가원 수능 경찰 상황 기출 때로는 이제 좋아 보인 내신 기출들까지 함께 엮어서 문제풀이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연습 교재. 그리고 얘는 이제 내신 2달 전에 쓰는 실전 내신 대비 심화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남 3구 그다음 목동 전국자사 내신 기출들을 주로 쓰고요. 여기서 엄선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단계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교재 구성과는 좀 다릅니다. 어,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념이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요.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출제 요소와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고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틀이나 융합하는 방법에 대한 리마인드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과제장입니다. 보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자사권역에 대한 좋은 엄선된 문제들입니다. 내신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문제들을 준비를 하고요. 이게 이제 보통 3월에 이루어지는 커리큘럼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자랑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 컨텐츠예요. 테스트는 이제 정규반을 운영하는 내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한 달 전까지 쭉 이루어지는 테스트 루틴이고요. 저는 테스트를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테스트지가 빈출형 휘어잡기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냥 흔한 유형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조차도 완벽하게 구멍이 메워지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20문제를 쭉 뿌리고요. 20문제를 30분 안에 타임어택을 주면 아이들이 당장 풀리지 않는, 당장 풀어야 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넘어가면서 쭉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분이 쭉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약점이 되는 유형들이 쫙 소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수업 후에 이제 클리닉지라고 해서요. 테스트에서 풀었던 유사 이 문제를 붙여준 클리닉지를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닉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문제까지 잘 점검을 해주면, 그리고 이 구성은 똑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은 변주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테스트지와 비슷한 이지만 얘는 조금 변주를 준 거. 그래서 이렇게 연습 단계를 하면서 구멍을 쭉 메워가 나가는 수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제가 정말 애착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테스트지인데 최고 난도 정복하기라 해서 교재에서 미처 학생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수능 교육청 뭐 21번, 30번 문항들이라든지 아니면 내신의 최고 난도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테스트지고요. 보통 5문제 줍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요. 아이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제가 반드시 수업 이 테스트 후에는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한 보통 대부분 4-5줄 아니면 해석이 되고 풀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출제 요소들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테스트지입니다. 이걸 내도록 진행을 하게 되면 교재는 이 중간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쉽고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교재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교재 내에 있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쭉 순환을 구성을 하고 수업 자체는 조금 빡빡한 편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지금 구멍이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상위권 아이들과 어깨를 견주려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시험 한 달 전에 배부하는 모의고사 기출변형 그리고 학교별 부교재 변형까지 해서 이거는 지금 숙련도 있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에요. 보면 이제 이거는 교육청 기출, 수능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부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사 삼재를 붙여주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 3개 복사 붙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주를 주면서 난이도를 높여가는 구성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달 전에 이제 마지막 컨텐츠인데요. 이제 내신 한 달 전이요.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테스트지가 다 나갑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학교가 제일 많았을 때 26개 학교 1학년인데요. 26개 학교들에 대한 각각의 개별 스타일에 맞춘 테스트지, 문항수와 스타일까지 맞춰서 각각 20회까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520개 시험지를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아이들 학교별로 쭉 대비시키고 마지막 한 달은 학교별로 초점을 맞춰서 내신 대비까지 쭉 하고 시험장에 들여보내면 올해도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이라도 조금 구멍이 많은 학생들이라도 쭉 끌고 가면서 쭉 지금까지 성과를 내오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리고 이거는 관리에 대한 얘기고 뭐 오답 문항 추적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피드백 문자로 나가는 내용들이고 뭐가 약점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과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지금 내신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3 아이들은 어떻게 출발하고 지금 대수 실력 심화로 시작해서 미적분 개념 실력, 미적분 원 실력 심화까지 해서 수능 기출들 문제들까지 학생들이 경험하고, 이게 지금은 조금 요원해 보이시지만 실제로 가능하고 매해 해오던 작업입니다. 이건 스카이반에서도 하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학생들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지만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압박에 의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브로셔에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몇 개년치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를 해뒀으니 한 번 더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에 좀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따로 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비고등학교 1학년 로드맵과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당규였습니다.